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ERP 정보관리사 이론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 정보관리사 실기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정보관리사 2급 인사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 교재가 되겠고요.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이론 실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요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정보관리사 출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ERP 정보관리사는 그 한국 그 생산성 본부에서 자격증 그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일단 시험 방식을 보시면 시험 시간은 이론 40분, 실무 40분 이렇게 지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그 이론 20문제, 실무 20문제 해서 총 4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일단 그 이론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이론에 대한 이제 뭐 그 내용 갖고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실무는 지금 실무 능력 평가 이제 어떤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실제 그 실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무 능력 평가 솔루션은 더존, 비존의 그 핵심 ERP,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그 핵심 ERP 이 부분이 그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거 외에 영림원의 K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더 좋은 것을 사용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격 기준은 그 이론 실무 이제 20문항씩 출제가 되는데요.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론과 실무 각각 4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꽈락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출제 기준은 이제 이 실기 부분에 대한 부분만 보면 그 ERP 인사 기본 정보 관리에 15점 3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ERP 근태 급여 관리가 85점 17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 뒤 부분부터 이제 다루게 될 내용 중에 보면 ERP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이제 마스터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 관리 부분이 있고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각각의 이제 사원들에 대한 근태, 급여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어떤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자 이거 같이 어쨌든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라는 부분 이렇게 알고 예 계속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기 시험 준비를 위한 그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실기를 위한 솔루션은 그 해당 이 자격증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 생산성 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솔루션 다운로드 지금 주소가 적혀져 있죠. 예, 요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실제 상단 메뉴 중 자격 소개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메뉴 그 자격 소개 메뉴 중에 ERP 정보관리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 이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 ERP 정보관리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자격 소개 ERP 정보관리사라고 나오죠. 거기에서 자, 요 위에 또 그 소메뉴 중에 보면은 핵심 ERP 프로그램 다운로드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예, 요 핵심 ERP 프로그램 다운로드 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학습 자료 여기서 핵심 ERP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오류 매뉴얼 바로가기 또 이제 뭐 기존의 기출 문제에 대한 그런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고요. 저희는 핵심 ERP 프로그램 다운로드 이 부분을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게 이제 그 생산성본부 홈페이지가 아닌 그 별도의 생산성본부에서 이 프로그램만을 어떤 이제 뭐 별도 서버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이 돼서 이 안에서 그 교육용 프로그램에 대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여기 밑에 핵심 ERP 프로그램 다운로드 그 다음에 설치 오류 가이드 다운로드 이렇게 두 가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각각 받으시면 파일이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2020 ERP Core Cube Install.zip 파일과 2019 ERP Setup and Error Guide PDF 파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교재에서 제공되는 지금 그 데이터 파일인데요. 그 우리가 앞서 지금 그 ERP 그 실기를 위한 그 도전 솔루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교재에서 보면 지금 지금 이제 앞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이렇게 해서 설치를 이렇게 직접 등록을 해봐라 라고 이제 실습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지금 이 안에서는 다 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을 제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를 그 이 ERP 지금 실습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복원을 시키면 그 데이터들이 다 등록이 돼서 우리가 실제 지금 등록을 안 하더라도 이미 다 등록되어 있는 그런 화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다 등록을 해서 뭐 이렇게 직접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일단은 한번 해보고 나중에 내가 이게 맞게 됐는지 안 될 때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보시면 그 파일은 웹하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는 그 웹하드.co.kri라고는 주소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더존비즈 4454. 이건 여러분들 그 교재에 이 주소와 아이디 비번은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하드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런 이제 웹하드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제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웹하드 로그인 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존 비주와 4454 이거를 각각 해당 아이디 비밀번호 장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자, 이렇게 웹하드에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측 메뉴를 보시면 이건 이제 해당 교재 그 만든 출판사에서 지금 나온 이 교재들에 대한 그 리스트가 그렇게 뜨는 것 같고요. 이 중에 ERP 정보관리사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ERP 정보관리사 회계인사 2급 데이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 안에 이제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ERP 회계인사 2급 프로세스 실무 기초정보 DB 또 완성 DB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시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해보면 되니까요. 일단 두 개 다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지금 화면은 그 우리가 이제 앞서 생산성 본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운받은 이제 더존 ERP 그 인스톨 이제 매뉴얼이 되겠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아마 설치를 해 보시고 사용도 많이 해 보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 그 최소 사양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 ERP 더존 ERP도 그 최소 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양에 적합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게끔 이미 프로그램이 그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일단 이거는 인스톨 매뉴얼인데요. 이 ERP 시스템이 그 어떻게 인스톨을 하는지 또 어떻게 취소 사양을 뭘 요구하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부분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래 사양보다 낮은 환경에서는 그 설치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설치 OS는 윈도우 7 이상 이제 뭐 애플 이제 맥킨토시라든가 리눅스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CPU는 인텔 코어 2 듀오 i3 1.8개 이상 CPU.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양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지금 하급 사양에 속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도 3기가 이상의 메모리, 디스크 10기가 이상의 C 드라이브에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뭐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뭐 기타 아마 사무실에 있는 웬만한 PC도 이 사양 정도는 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받은 그 zip 파일을 이렇게 압축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require server, 뭐 SQL express, util, 그 다음에 이제 뭐 qkube, 그 다음에 core setup, 뭐 이런 식의 파일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건 핵심 ERP 설치에 필요한 파일들이 모여있는 폴더가 require server고, 뭐 SQL express는 이제 MS SQL 그 이제 설치 아마 그 폴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util 이제 뭐 체크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파일을 셋업하는 거는 이제 setup.exe가 되겠죠. 그래서 이 setup.exe를 클릭을 해서 이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되고요. 뭐 코어 큐브를 하면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밑에 메시지가 나오고 있네요.
예, 다음은 이제 솔루션 설치 이제 코어 큐브 EXE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 사양에 대한 체크를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게 적합해야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게끔 이제 가는 단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전 1단계에서는 OS 체크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CPU 체크, 3단계에서는 메모리 체크, 4단계에서는 이제 뭐 디스크 체크 이렇게 해서 요 4단계에 걸친 요 체크가 끝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해서 설치가 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이 컴퓨터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띄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적합하지 않은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서 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핵심 ERP 환경에 적합한 경우 이제 다음과 같이 설치 가능한 이런 이제 창이 뜨고요. 다음 진행 사항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실제로 이제 사용권 계약 동의 뭐 이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하다 보면 나오는 거지.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필수 구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하나만 프로그램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 MS 그 ERP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QL하고 단넷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이제 SQL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 데이터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 SQL 그 여기 서버가 되겠고요. 단넷은 실제 이제 MS 윈도우 환경에서 그 우리가 개발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단넷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설치가 되어야 이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SQL 서버가 설치가 되고 이제 단넷 설치가 되고 ERP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되고 쭉 이제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 설치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핵심 ERP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 완료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 로그인 창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로그인 창에 보면 이제 뭐 회사 코드가 있고 회사명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을 요구하는 이제 로그인 창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 다 완성된 데이터베이스 파일들 우리가 지금 이 실습을 통해 이제 다 하나하나 넣으면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는데 지금 그러한 중간 과정을 넘어서 다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아까 파일을 받았죠. 웹하드에서 그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업 및 복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백업은 이것도 그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기능이죠. 그 우리가 언제 시스템이 어떤 장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애 발생했을 때는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다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백업이라고 하는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ERP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백업이라고 하는 이런 게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데이터를 보관을 해줘야 우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ERP에서도 이 백업과 복원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업도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 풀 백업이 있고 또 이제 바뀌는 부분만 백업을 받는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백업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실제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걸 이제 풀 전체 백업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복원이 하는 것이 되고요. 이제 복원이 완료되면 이제 그 등록돼 있는 복원된 계정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교재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자 일단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ERP를 설치를 하고 웹하드에서 그 해당 그 완성된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받아서 복원을 시켜서 이제 로그인을 한 화면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처음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직접 입력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시험을 보시든 이제 안 보시든 이제 더 이제 기억이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로그인을 하니까 이런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또 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ERP라고 하고요.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업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업무 시스템에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론에서도 배웠던 이제 뭐 내용들도 있고 뭐 실제 회사나 이제 어떤 업무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그룹웨어도 있고 우리가 자주 쓰는 뭐 이메일 시스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업무 시스템들은 그 화면에 대한 어떤 구조를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 지금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윗부분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메인 타이틀 바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로 글씨를 이렇게 쓰려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타이틀 바가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좌측에 있는 메뉴에 대한 그 어떤 메뉴를 눌렀는지가 나오는 메뉴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조회나 어떤 이제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 이제 조회 조건이 나오는 조회 조건 바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로그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이거는 로그 아웃을 시킬 수 있는 일단 로그 아웃이 나중에 우리가 마스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될 때 보면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 회사의 어떤 회사 코드로 다시 로그인을 해서 그 회사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ERP를 로그인을 했다가 나갔다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그아웃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로그아웃을 하고요. 이쪽은 이제 메뉴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데이터 화면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화면. 이제 좀 메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등록된 또 등록할 내용들을 여기에서 입력 및 이제 저희가 가져와서 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 화면이 되겠고요. 요 밑에는 이제 메시지 이제 바가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어떤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이런 폼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즉 현재 거기가 무엇인지, 뭐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메시지 바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계속 그 화면 조작을 하는 데 있어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콘 설명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금방 보면 다 아실 거고요. 뭐 닫긴 당연히 이제 그 창을 닫는 거고, 이제 ESC 단축 키로는 이제 ESC 키, 이제 코드 도움 이제 도움말 F2, 삭제는 이제 삭제되는 거 F5, 조회, 인쇄 F12, F9. 예, 이런 식의 이제 그 단축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화면 분할은 이제 화면을 분리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화면 분할 요 아이콘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이제 도움말을 볼 수 있는 기능, 예, 이런 아이콘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본 이제 사용 방법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기본 사용 방법을 일단 알려주고, 이제 ERP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조회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뭐 여러분들 뭐 워낙 인터넷 많이 해보셨으니까 뭐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어떤 우리가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거 넣고 조회 버튼 누르면 해당 지금 등록되는 사람들이 조회가 된다는 거, 지극히 당연한 그런 기능이고 또 많이 사용해봤을 이제 기능이 되겠죠. 예, 다음은 이제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더존 ERP에서는 이제 저장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입력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입력을 하면서 마지막 항목 부분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이게 그 부분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화면상에 저장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 아이콘이 있으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저장됐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회 아이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어떤 변경된 데이터나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조회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이제 메시지를 뿌리게 되고 거기서 얘를 클릭하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본은 당연히 이제 저장 버튼 누르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력하다 마지막 부분에서 엔터 누르면 저장이 되고 조회를 누르면 이제 저장 유무 체크하는 거, 이런 부수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한 기능으로 이런 다양한 저장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삭제 방법인데요. 삭제 방법은 뭐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삭제하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을 하고 삭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삭제 유무를 선택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하나의 어떤 필드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삭제가 되는 거겠죠. 이건 한 개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해서 삭제를 하고자 할 때는 각 필드 좌측에 있는 체크박스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여러 개가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삭제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떤 데이터가 그 데이터 하위에 계속 데이터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위에 데이터가 있으면 상위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지우고자 할 때는 그 하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지우고자 하는 상위 데이터를 지워야지만 삭제가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 이제 부서 하위에 사원 데이터가 존재를 하면 부서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서에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부서를 지울 수가 없고요. 그 부서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사원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부서를 지워야 부서가 지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그 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정 방법인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을 해서 필드가 파란색으로 변하면 뭐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든 아까 했듯이 엔터키로 가든 이제 뭐 주의 버튼을 누르든 해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윈도우 쓰면 이제 오른쪽 버튼 기능 많이 있죠. ERP도 그 R 클릭이라고 해서 오른쪽 버튼 그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데이터 변환, 클립보드 복사 뭐 이렇게 이 전체 그 메뉴에서 지원하는 이제 부가 기능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기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금 사용법에 대한 거는 이제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설치한 그 ERP의 기초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환경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이 ERP라고 하는 이 업무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내가 이 ERP를 쓰려면 내가 어느 부서에 등록도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ERP에 어떤 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사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내 위에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부서 위에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어떤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먼저 구축이 다 되어 있어야 그 다음 그 업무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 기본적인 데이터 위에서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는 조직도 등록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이 회사 조직도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조직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도 이제 설명이 있지만 그러니까 각 회사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부서별 배치 이런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표로서 작성을 한 거죠. 이게 탑다운 방식, 뭐 바텀업 방식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탑다운 방식으로 맨 위에 어떤 이제 회사가 있고 그 밑에 그 회사의 어떤 그 나눠져 있는 사업장들이 있고 그 사업장 밑에 뭐 어떤 부문들 그 밑에 부서의 어떤 사원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층을 나눠서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 부서별 어떤 배치한 그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도라고 하고요. 그 조직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이 회사의 전체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를 보면 이제 어떤 인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에서 이제 이렇게 배웠었는데 ERP 구축을 할 때 그 가장 그 ERP의 효과를 크게 하려면 그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 바로 잡혀져 있어야지 그 ERP를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 이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회사가 다른 어떤 경영 혁신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조직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그 ERP에서도 이 조직에 대한 부분 같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터 데이터는 바뀌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남아서 그 마스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른 어떤 데이터와 연관을 짓거나 다른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데이터를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런 마스터 데이터에는 뭐 회사 코드라든가 사업장 코드, 부서 코드, 이제 뭐 부문 코드, 사원 코드, 품목 코드, 거래처 코드, 뭐 관리 항목 코드, 뭐 이런 뭐 이거는 이제 예로서 나온 거고,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이제 그런 기초 이제 마스터 데이터 그런 이제 항목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코드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ERP라는 게 그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어떤 정보들은 코드화돼서 관리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원도 사원 번호라고 하는 어떤 코드를 가지고 그 사원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게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어떠한 우리 이름 같은 경우도 동명이인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또 어떤 그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코드성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게끔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항목들에 대한 코드들이 이제 마스터 데이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그 세계전자라고 하는 그 회사의 조직도를 이제 한번 이쪽으로 이제 다시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자, 위에 우리가 앞서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자, 요 맨 위에 세계전자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죠. 그리고 그 회사에는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장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세계전자 본사 밑에는 관리부문, 그 다음에 영업부문으로 나눠져 있고, 관리부문은 임원실과 관리부가 있고요. 부서는 임원실에는 윤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부에는 유원규, 박희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업 부분에는 영업부와 영업부 밑에 이제 뭐 박현동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지사를 보시면 그 밑에는 자재부문, 생산부문이 있고, 밑에 자재부, 생산부, 이우영, 조영민, 이렇게 어떤 그 탑다운 방식으로 트리화된 구조로 해서 조직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생긴 게 이제 조직도라고 하고요. 대부분 어느 회사든 이런 조직도 관리는 디테일하게 다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어느 회사에 가서 이제 뭐 내가 어느 그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도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직도를 한번 등록을 해보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회사 등록 정보라고 해서 이런 등록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죠. 이제 최초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회사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로그아웃을 했다가 등록된 회사 코드를 가지고 다시 재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사업장을 등록합니다. 이제 앞서 지금 보셨던 것 같이 세계전자 밑에 세계전자 본사와 세계전자 그 인천 지금 그 사업장이 있었죠. 그렇게 두 개로 하듯이 사업장을 등록을 하게 되고, 각각의 사업장의 부서, 부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부서가 등록이 되게 되면 이제 해당 부서에 사원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원이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권한 설정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그 모든 사용자가 ERP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어떤 기능은 볼 수가 있고 그 기능 중에 어떤 건 쓸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읽기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사람이 보지 않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등록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사용자별로 다 권한을 구분을 해 놓고요. 그 권한에 따라서 시스템에서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설정된 권한에 따른 메뉴와 기능만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초에 로그인을 해서 회사 등록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상위 개념부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직도를 봤듯이 맨 위에 세계전자 회사가 등록이 돼야 그 밑에 사업장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장에 등록이 돼야 그 밑에 부문이나 부서를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상위 개념부터 주의사항의 상위 개념부터 등록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개념인 회사 코드 8500 주식회사 세계전자가 이제 먼저 등록이 돼야 되고, 자, 이거 마지막 건 아까도 뭐 삭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반드시 삭제할 때는 하위 조직이 먼저 삭제가 된 다음에 상위 조직을 삭제를 해야 지워진다는 부분, 이런 주의사항을 알고 그러면 그 최상위 개념인 그 세계전자 먼저 등록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설치한 ERP 그 단축 아이콘이 이제 바탕화면에 있을 텐데요. 걔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다 완성된 DB를 제가 복원을 해 놓은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세계전자 이걸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일단 최초 로그인을 해서 회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코드 0000 사원 코드 시스템 사원암호 시스템, 여기서 이제 시스템은 대소문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옆에 보이는 것 같이 이런 ERP 화면이 나오고 좌측에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사 등록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회사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회사 등록 정보에서 본점에 대한 부분을 등록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 등록이라는 부분을 누르고 보시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여기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여기 나온 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법인 사업자, 이제 주식회사 세계전자, 윤영철, 뭐 기업연일 법인 등록번호, 뭐 소재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회사 코드 8500으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등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 코드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코드, 회사명, 구분은 이제 뭐 회사가 이제 법인인 경우는 0, 근데 뭐 개인인 경우는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 이건 이제 필수 입력 항목인데요. 회계연도에 대한 부분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또 필수고, 이제 대표자 성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부분들은 필수 항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본점, 주소, 뭐 업태, 뭐 이런 것도 필수 항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방금 등록한 세계전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는 그 0000으로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해서 회사 등록을 한 거고, 자, 이번에는 회사 코드,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생성한 회사 8500 회사 코드와 세계전자, 이 회사 코드를 선택을 하면 여기 회사명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원 코드는 시스템, 시스템이 이제 시스템 관리자를 나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스템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아까와 아까와 마찬가지인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장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업장은 이제 아까 그 본사 밑에 그 사업장이 이제 그 밑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회사의 이제 하위 개념이죠. 하위 개념이고, 그 어떤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가 이제 어떤 사업장별로 이제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사업장별로는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사업장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하면 아까 회사 등록 했던 그러한 입력 항목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실제 우리가 지금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내용들을 아까 했던 것과 같이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업장 정보가 다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좌측 메뉴 중에 부서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부서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부서를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 부서라고 하면 이거는 회사의 조직 중에 이제 가장 구체화된, 그리고 이제 어떤 상세적인 그 작업을 하는 단위를 이제 부서라고 하는데요. 그 보통 이제 어떤 회사 내에 어떤 이제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제 모든 부분은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대부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부서 코드가 존재하면 안 되고요. 다른 부서 코드로 해서 그 부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문은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이 부문 등록이라고 하는 지금 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부문을 등록을 해서 이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기능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서를 등록을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부서 등록이 끝났으면 이제 사원 등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사원 등록은 좌측에 이제 사원 등록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사원 등록 이 화면으로 나오고, 실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위에 사원 부서 뭐 사업명 검색해서 이제 이거는 조건에 대한 어떤 검색할 수 있는 조건바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 사원 코드는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코드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사원 코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현재 이 더존 ERP에서는 그 10자리 이내에서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명 입력하시면 되고, 사업명 영문명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서 코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제 부서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부서가 뭐 어떤 코드인지 지금 다 외워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서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부서 코드 도움이라고 해서 등록된 이제 부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를 클릭을 하면 그 부서 코드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사일을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사일. 이제 퇴사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시스템 관리자만 현재는 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퇴사일 이후에는 그 사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도 이제 사용에 이제 제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등록된 사원은 그 여러 가지 어떠한 데이터와 업무와 이런 거와 이제 연동돼서 지금 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를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단지 이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끔만 그렇게 보통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여부, 이거는 이 프로그램 이제 사용을 하냐 안 하냐 이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여는 사용하는 거고 부는 사용하지 않는 거, 이렇게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 입력 방식, 이거는 이제 급여 마감에 대한 통제 권한자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회계 조회거나 뭐 품위서 뭐 이러한 다양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해야 될 내용은 사용자 권한 설정인데요. 사용자 권한 설정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ERP 정보관리사 실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요. 실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다운받았고 또 그 교재에서 제공해준 그 완성된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솔루션을 설치를 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설치해서 그 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 안에 화면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 또 회사 정보와 그 다음에 사업장 정보, 부서 정보, 사원 등록 하는 부분까지 일단 그 실제로 등록하는 걸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각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난 후에 그 각자 개인 PC에 한번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시간에 대한 과제도 이걸 설치를 한,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본 그 화면에 대한 것들을 한번 그 캡처를 받아서 이제 과제 그 출제된 부분에 등록을 해 주시는 게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수업 받느라고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